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이고, 11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12월의 첫째 주가 이제 겹쳐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전 세계에 지금 완전히 큰 이슈가 됐던 이 오미크론이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위드 코로나로 지금 다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그것도 몇 배나 좀 독성이 강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저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 육식갑자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육식갑자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서 60년을 주기로 해서 이 전체 이제 어떤 우주의 큰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고 보는 그러한 이제 어떤 하나의 우주의 역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동아시아 쪽은 달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이제 달의 흐름에 기초해서 이제 전체의 그 우주의 흐름을 어떤 해석해내는 그러한 하나의 그 역법이 발달돼 있고요. 서양은 좀 태양력 쪽으로 이제 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사계절에 더 민감해요. 왜냐면 이제 이 사계절에 바탕한 그러한 그 24절기가 이 만세력에 어떤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가 신축년이었어요. 올해 신축년인데, 이 축토가, 이 신축할 때 그 축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토는 이 뭐라 하죠? 봄의 기운이나 여름의 기운이나 가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아니라 이 한습하고 아주 추운 이 꽁꽁한 땅을 의미하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서리가 차고 아주 한습한 그런 그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지역을 상징할 때 이 축토라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축토가 지나야 이제 봄이 오거든요. 이 시기를 지나가야만 새로운 따뜻한 봄이 도래해요. 그게 바로 내년이 바로 이민년이죠. 임수에 호랑이 임자를 써서 이민년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내년이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이제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민년이 음력으로 되려면은 이제 그게 2월 구정을 넘어가야 하는 건가? 그 입춘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2월 초순일 건데, 제가 자세한 그 날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2월 첫째 주 정도가 지나가야만 새로운 이제 이민년이 들어오거든요. 음력으로 새로운 해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축토의 흐름, 이 축토가 상당히 그 미세한 생명체, 그러니까 이 아주 꽁꽁한 땅 아래에 그 땅 속에 있는 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기운이냐면 그 축토에는 차가운 물과 이 차가운 금속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금생수니까 수는 그 생명의 어떤 시작이거든요. 물에서부터 항상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어떤 차갑고 한습하고 이러한 그 물 속에 어떤 생명체들이 그 다음에 봄을 바라보고서 응축되어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그런 병균이 좀 창궐하기가 쉬운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올해까지는 그 음력으로 축토가 1월 말, 2월 첫째 주까지는 이제 축토의 기운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때까지는 더 창궐을 하다가 이제 이민년이 새롭게 도래를 하고, 그 내년이 흰 호랑이 해인가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또 기운이 도래하면은 이제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병균의 어떤 그런 질병, 병균으로 인한 질병도 서서히 가시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는 분들이 좀 이제 역술계 쪽에 좀 있습니다. 주역을 좀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역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좀 약간의 이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는 거의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신다는 건 아니지만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3, 4월이 이제 되면서 이 터닝 포인트를 찍고, 바닥 찍고 이제 새로운 어떤 생명력이 뭔가 이게 봄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도래하는 새로운 어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해가 내년이다. 이민년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모든 그동안 움츠렸던 이 정말 뭔가 위축되고 축소되고 응축되었던 기운들이 다시 활짝 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육,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이 활짝 피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저의 해석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또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길어졌네요, 말이.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또 주말에 나왔던 그러한 뉴스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뉴스 브리핑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뉴스는 포스코예요. 네. 포스코는 제 ESG 뉴스 브리핑의 단골 손님이죠. 철강업계에서 특히 수소 환원 제철, 즉 신재생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해서 제철을 해서 철을 생산해내겠다라는 어떤 거대한 비전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포스코가 포항 지역에 있잖아요. 그 공장이. 근데 이 포항 지역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하느냐? 그 포스코 계열사 중에 포스코 강판. 그다음에 이 상용차용 수소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하는 그 전문 기업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기업이 코아이젠이라고 합니다. 코아이젠이라는 기업, 즉 포스코 강판과 코아이젠 셋이 업무 협약을 해서 그 포항 지역의 수소 공급을 통해서 철강 물류용 수소 트럭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착수를 했어요. 포스코가 지금 현대차로부터 수소 트럭을 1,500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서 이제 앞으로 포항에서 제철해서 나오는 그 철강을 이 수소 트럭에 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차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수소 충전소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포항 지역에만이라도 이거를 만들어 보자. 이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충전소를 만들어 보자. 라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실무 협의체가 지금 가동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일단은 그 수소 전환으로 가려면,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려면은 이 대형 수소 트럭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정말 이 대규모 이제 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좀 긴밀하게 먼저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세 회사가 MOU를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반면에 이 포스코가 지금 그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역대 최고. 지금 2분기와 3분기에 그 연결 기준으로 연속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4.2%인데 3조 1,1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대요. 이게 분기 단위의 영업이익치고는 창사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그 모양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탄소세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이 탄소세를 매겨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작년에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로드맵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핵심 과제가 바로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탄소세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탄소세가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이 이제 기업에 이제 한마디로 목줄을 재는 거죠. 현재 지금 철강업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대표적 사업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은 대표적인 산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약 16.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산업 부분에서는 30%까지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포스코도 사실은 이게 이제 호실적이 나왔어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어도, 이게 지금 사실은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이것에 바탕으로 해서, 야,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당연히 탄소세 물어야지. 너희가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탄소세를 당연히 너희가 내면서 이거 가야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이 포스코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탄소세는 내야 하는데, 이제 좀 최대한 그 탄소세 도입을 늦추고 싶어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는요, 현대제철이 이 철을 운송하는 그 원료 운송, 그러니까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주 원자재가 철광석이죠. 그 철광석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그 이 선적, 그것을 친환경 LNG 추진선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환경 LNG 추진선은요, 기존의 선박보다 오염물질을 약 90% 이상 저감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연료의 효율이 3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LNG 추진선 HEL 오셔니코라는 그 이름의 이제 그 LNG 선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원료 운송을 맡게 됐는데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봤더니 현대사무중공업에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넘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대제철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 흐름에 따라서 이 국제적으로도 이제 이 선박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배출을 하는지를 다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환경 규제의 강화가 지금 될 조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선박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동원 F&B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동원 F&B 언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비건육, 대체육 관련된 그러한 뉴스에 동원 F&B가 잠깐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원 F&B도 이 ESG에 특히 좀 더 건강한, 그러니까 식품의 원료를 좀 더 건강한 그 식자재를 사용해서 만드는 쪽으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 그 동원 F&B의 대표적인 햄이라고 볼 수 있는 리챔. 리챔의 또 다른 버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요, 리챔이 왜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선택을 받았느냐 하면은 나트륨의 비중을 기존의 햄보다 굉장히 크게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리챔 라이트라는 그 햄은요, 그것보다 더 나트륨의 비중을 25%나 또 낮췄대요. 자,
동원 FMB가 이 나트륨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까지도 그 지방의 함량을 25%나 낮춘 로우 푸드 그러니까 이 저지방 푸드를 만들어서 이번에 리챔 더블 라이트로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짜지 않지만 또 건강한 햄이죠. 짜지 않고 건강한 햄이 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뉴스는요. 제가 예전에 그 어촌에 버려지는 이 굴 껍데기, 조개 껍데기, 이런 그 껍데기류 있죠. 이런 그 뭐라 해야지, 그런 그 어패류 그 껍데기, 그러니까 먹고 남은 껍데기들. 이 껍데기들이 이 어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폐기물들이 이렇게 막 산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그 굴 껍데기, 버려진 껍데기를 가지고 이 제철을 할 때 그 제철의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원료로 이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면은 그 훨씬 더 이게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이 어촌의 그 굴 껍데기 재활용 그런 사업을 돌입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웬일입니까? 남부발전이라는 그 우리나라 남부발전이 아니네요. 남동발전이라는 우리나라의 또 이제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공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남동발전에서 이 처치곤란한 그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해서 이번에 그 행안부 장관상을 표창을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남동발전이 그 통영시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 발전소, 그러니까 남동발전이니까 전력을 이제 전력 발전소를 발전을 하는데 이 황을 없애는 그러한 설비의 그 흡수제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이 굴껍데기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탈황 설비의 흡수제로 이 굴껍데기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떠한 흡수제로 이거를 사용하도록 기술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버려지던 그 조개 껍데기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자원으로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특히 어촌사회의 정말 최대 골칫거리가 갑자기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고부가가치를, 왜냐면 이게 자원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뭐 이 원료로 이제 지금 재탄생되는 이 발전소의 또 다른 흡수제의 원료로 이 폐각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이번에 장관상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통영시 쪽이나 이 남부지방 쪽에 엄청나게 지금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아요. 이 굴껍데기가. 네. 다섯 번째 뉴스는요. 그 스타트업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 2차전지 분리막 아세요?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그 SK에서 상장한 또 유명한 또 2차전지 분리막 생산 업체가 있죠. 그 2차전지 분리막을 재활용해서 그 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분리막을 재활용해서 고기능성 의류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신소재가 텍스닉이라는 이름인데 그 텍스닉을 개발한 그 대표, 신민정 대표가 이번에 CES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 2030, 이 젊은 세대들이 확실히 머리가 좋아요.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신소재를 만들 생각을 다 했죠? 이 신소재 텍스닉은요, 여러분, 고어텍스라고 아세요? 고어텍스라고 이 방풍 효과가 뛰어난, 산악인들이 주로 찾는 그러한 이제 좀,
특별한 고기능성을 가진 그 의류가 있어요. 그 소재예요. 고어텍스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고어텍스보다 제작비가 훨씬 저렴하대요. 3분의 1.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고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작비는 고어텍스보다 3분의 1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SK가 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인 라이트루트가 이제 버려지는 분리막과 이 기존의 소재 중에 울 소재 있죠. 의류 소재, 이 원단 중에 울이 울과 이 분리막을 이 친환경 접착제로 붙여서 천연 소재인 울에서 기대하기 힘든 그 투습성과 방수성을 이 분리막을 통해서 보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 나온 소재가 텍스닉이라는 소재인데 이 소재로 만든 의류 완제품을 곧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상을 받았고 이제 이 의류는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그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이 대기업의 어떤 그런 상생하는 관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6번째 뉴스는요. 여러분, 치킨집 중에 네네치킨이라고 아세요? 저는 제가 치킨을 많이 시켜 먹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간판은 본 적이 있지만 그 치킨을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네네치킨과 봉구스 밥버거, 이 브랜드는 아세요? 봉구스 밥버거는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네네치킨과 봉구스 밥버거의 대표님이 동일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네네치킨도 하시고 봉구스 밥버거도 하시는 이제 이게 두 개의 사업체를 이제 프랜차이즈를 크게 하고 계시는 이 대표님께서 서울시 노원구에 네네 봉구스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에서 또는 구에서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이 네네치킨과 봉구스 밥버거 이 차원에서 노원구에 도서관을 개관을 해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노원구의 상계동에 이 회장님 이름이 현 회장님? 회장님 이름이 뭐죠? 현철호 회장님. 현철호 회장님께서 이제 그 독서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그 좀 좋은 환경의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상계동 1호점을 출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어려운 환경이 있는 그러한 좀 환경 조건이 좀 어려운 앞으로 의정부에도 이제 또 그 도서관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 작은 도서관 사업은 계속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이러한 그 도서관 설립을 하는 것처럼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ESG 가운데 특히 S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기업이 가진 그 이걸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 나눔 가운데 특히 아이들을 위한 어떤 도서관. 이것처럼 이렇게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없다니까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뉴타운 지역을 가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뉴타운이나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그 내부에 도서관이 있는 데도 있고 그 근처에 도서관이든 복합센터든 문화복합센터든 이런 게 이렇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좀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들은 좀 이렇게 도서관을 가려고 해도 좀 많이 걸어가야 하고 이렇게 좀 인프라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제 이러한 이 회장님이시죠. 이 현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상계동, 이게 좀 뭔가 서울 지역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조금 변두리 지역부터 이렇게 도서관을 오픈하신 것. 너무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소외된 지역도 뭔가 이 아이들이 그런 데서부터 이 불평등을 느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조금 인프라가 덜 갖춰진 지역부터 먼저 이렇게 도서관을 오픈을 하기 시작하는 것.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네, 만약 그분이 뭐 서초구에 뭐 오픈을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이렇게 잘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열악한 지역에 먼저 이러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을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저는 아름다운 사회적 공헌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행위 자체는 우리가 응원을 해주고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대기업 중에서도 이러한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는, 이제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 기업이 바로 하나건설이에요. 하나건설이 오늘 그 서울사회공헌대상 서울시장상을 수상을 했다는 그러한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 하나건설은요, 이 포레나 도서관 조성 사업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러한 그 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11년간 하나건설에서 이 도서관 조성에 참여를 했고, 그 기증한 도서가 6만여 권이 넘는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건설도 이 지역사회 나눔, 또 이 사회적인 공헌, 이 나눔의 정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이 ESG 가운데 특히 S의 특기도 점수를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또 제가 조만간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